네, 반갑습니다. 지금 주니어 하이 때 이게 차이를 만든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웨비나를 준비했고요. 그동안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는 내용을 위주로 웨비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린스턴 리뷰가 나중에도 한번 이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저희가 2019년에 그때는 저희가 이제 주니어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을 위한 저희가 수업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그때는 이유가 되게 간단했습니다. 저희가 SAT나 뭐 AP나 IB나 그때는 ACT도 많이 했었고요. 뭐 컨설팅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동생들을 위한 수업이 왜 없냐. 그래서 저희가 또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되고 21년 되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주니어 프로그램은 제가 진행을 안 하다가 또 이유도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뭐랄까요, 이제 코로나 거치고 또 GPT 나오고 하면서 야,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잘 가는 아이들, 소위 이제 아이비리그를 위시로 하여 잘 가는 학생들과 아닌 학생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니어 하이 때, 그러니까 주니어 하이란 말은 중학교란 뜻이거든요. 중학교 때 이게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PGA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기프티드 아카데믹 프로그램, 그냥 뭐 이름 멋있죠? 그런 프로그램으로 소위 이제 6학년부터 8학년, 조금 넓게는 5학년부터 9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직접 웨비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도 하고 에세이스트도 하고 컨설턴트도 하면서, 그리고 또 지금 뭐 원장하고 대표를 하면서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랑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거든요. 오늘은 조금 적었어요. 오늘은 두 분이랑 어머님 두 분이랑 학생 한 명 상담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정말 느끼는 것들이 저희가 하다못해 토플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리딩이나 다른 파트들은 잘 느는데 스피킹 파트 있죠. 이게 정말 안 늘어요. 왜냐면 이것들은 사실 12학년 때, 고3 때 쉽게 만들 수 있는 파트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하이 때 이게 차이를 만든다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제 웨비나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1시간을 안 넘길 겁니다. 1시간을 안 넘길 거고, 오늘 요 네 가지 주제입니다. 이런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비리그를 비롯하여 미국 최상위권 대학을 보내는 아이들은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 미국 대학에서 주류가 되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보실 분들, 아니면 그냥 상담을 찾아주시는 분들, 저희와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미국 대학 아주 좋은 데 가는 게 저한테 원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기서 적응도 잘하고 뭐 취업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든 미국 대학에서든 주류가 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은근히 재밌었어요. 왜냐면 고2, 고3, 그러니까 11학년, 12학년 재수생 학생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와 거기서 뭘 더 붙일까? 뭘 더 붙여야 애가 대학을 잘 갈까? 또 어떻게 아이가 성장할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이건 완전히 처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걸 시작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저희가 와 얘가 한 4년 전에 이걸 했다면 5년 전에 이걸 했다면 아니면 하다못해 3년 전에만 이걸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PGA 프로그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넓게는 5학년부터 한 8학년까지 수업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도 한번 꼭 넣어줘야겠다. 이것도 넣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프로그램부터 이렇게 올라온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저희는 다시 잘 아시겠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일찍 시작하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다른 소위 이제 이 미들 스쿨 아이들, 주니어 하이 아이들을 다룬 학원과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아이는 항상 한 살 나이를 먹을 거고 8학년, 9학년, 10학년, 언젠간 11학년, 12학년이 되어 입시를 준비할 텐데 그때 미리 시작한 것들이 얼마나 크게 이게 발휘할까라는 거 저한테는 사실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어쨌든 세션을 4개를 준비했지만 이게 순서대로 간다기보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웨비나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겠는데 오늘은 기승전결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전 웨비나 때는 제가 기승전결이 따로 있어서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로 꼭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중간에 조금 놓치셔 따라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또 항상 제가 이 리허설을 하면서 항상 시간 맞추는 걸 제가 아무래도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잘하거든요. 네, 1시간 정도 그래도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어머님들이 가장 많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 그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저희 카톡 채널에도 올려놓은 TPR 매트리큘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저희가 근 4년 동안의 실적입니다. 보시면 뭐 아주 좋은 대학부터 조금 한 30위권 대학까지 쭉 있죠. 그러니까 이 대학을 보내는 게 저희 일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학원에 있으면 뭐 원장님, 대표님, 뭐 선생님 여러 가지로 불려요. 근데 저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일종인지라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직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하다못해 학원 같은 건 소방법 이런 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그런 것도 맞추려면 구청도 방문하고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학생들 대학을 잘 보내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얘기할 때, 또 대학 브랜딩 할 때, 또 학생들 대학 어디 붙어가지고 나중에 하다못해 뭐 바카스라도 들고 찾아올 때가 가장 기쁘거든요. 그럼 아까도 계속 길게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대학을 보내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도 3.3으로 뭐 NYU 보내고 3.5로 카네기 보내고 3.6으로 뭐 10위권 학교도 보내고 저희 SAT 1,500도 안 되는 아이비리그 공대도 보내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래 감사하게 잘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12학년 저희가 대학 보낸 아이들 중에 3명이 지금 이 여름에 12학년에 끝나가는 여름에 지금 저희랑 수업 듣고 있거든요. 한 명은 피직스 듣고 있고 2명은 글쓰기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꾸역꾸역 보냈다 솔직히. 브랜딩의 승리다. 근데 나 얘 대학 가면 어머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어머님 저 너무 걱정돼요. 죄송하지만 또 과외비 내셔야겠지만 너무너무 죄송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수업 들으셔야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항상 떠오르는 거죠. 얘가 물론 대학은 잘 갔으니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거 얻었지만 조금 더 일찍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정말 일찍 시작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특히 그 3.3을 NIU 간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일찍 왔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소위 아주 최상의 성과를 낸 아이들은 뭐가 달랐을까. 그래서 오늘 같이 이런 기회에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가 지금 7학년 올라가는데 6학년 올라가는데 아니면 한국 학교 다니다가 이제 국제교육, 국제학교라는 유학을 준비할 텐데 이런 어머님들, 아버님께는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까? 이 힌트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정리해 놓은 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게 다릅니다. 우선 글쓰기죠. 라이팅.
미국이란 나라는요. 저도 미국에서 제가 9년 살았고, 나름 이 미국 대학을 보내는 이 일을 정말 진지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잘 살려면요. 그러니까 그게 아카데믹 라이팅이든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이든 인포메이티브 라이팅이든 아규멘테이티브 라이팅이든 뭐든 글쓰기를 잘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한테 당신 취미가 뭐예요?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 취미 꽤 많이 나옵니다. 뭐라면 I write. 나 글 써.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미국은이 글 쓰는 거에 있어서 되게 진심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글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글에 자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뭔가를 이제 워낙 많은 민족이 모여 있고 또 영어라는 어떤 언어는 잘 보시면 사실 그렇게 처음 접하기 어려운 언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기엔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아요. 오해가 살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는 뭐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영어라는 이 언어는 제가 볼 때 글쓰기 좀 특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대세로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제가 리사이팅이라 써놨어요. 제가 스피킹에서 이거 바꾼 건데 리사이트라는 게 뜻이 뭐냐면요. 내가 일어나서 내 의견을 말하다예요. 미국에서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글을 잘 써야 되고요. 미국에서 재밌게 살고 대세로 살고 메인 주류로 살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 레시테이션 혹은 리사이팅을 잘해야 돼요. 나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학력이 정확하게 대학원 중퇴인데,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 달라이 라마가 오기로 했었어요. 달라이 라마 그 티벳의 그 정신적인 수장 있죠. 그분이 오기로 했는데 그때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저 착해 보이고 뭐 승려인 척하고 하는 거. 저 사람 저거 속에 진짜 능그렁이고 그리고 중국을 떠나서 전 세계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다라고 다 들고 일어났었어요. 뭐 대자보 붙이고 뭐 우리 같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저는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하나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달라이라마 오는 거 취소됐고요. 중국인들의 학교 내에서 위상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왜? 리사이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영어 유치원 한국에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쇼앤텔이라는 문화가 있죠. 막 한국에서 집에서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this is my father's pen 이러면서 막 발표하면 다른 아이들 다 들어주고 아무리 발표 내용이 그지 같던 뭐 기껏 갖고 오기 이런 볼펜 하나 갖고 와서 말을 하든 진짜 멋있는 거 갖고 와서 말을 하든 미국은 말하면 들어주는 나라예요. 제가 그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말하면 들어주는 나라인데 말을 안 하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뿐만 아니라 저는 미들 하이 때, 이 주니어 하이 때 꼭 시작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면 그 전부터 좀 했으면 좋겠는 게 이 리시테이션이에요. 그냥 뭐 원어민 발음처럼 말하고 이거는 그건 저기 강남역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영어 배우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월스트리트 뭐 무슨 인스티튜트 이런 데 가가지고 영어 발음 교정하시면 돼요. 여기는 정확한 내용을 간략하고 가장 심플하게 전달하는 레시테이션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ry and fail 적어놨죠. 세 번째 뭐냐면 이 잘 되는 애들은요 실패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든 고등학교 초반 때든 하다못해 고등학교 11, 12학년 때든 뭔가 했는데 잘 안 된 레코드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버드 크림슨 캠프란 걸 하고 있죠. 하버드가 공식적으로 사인 맺고 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캠프입니다. 그거를 부산에서 했었고 리라 초등학교에서 저저번 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레벨 테스트를 많이 봤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글쓰기 얘기 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레벨 테스트 보면서 요번에 제가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저희 PGA 프로그램 라이팅 담당 선생님의 코멘트만 제가 보내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다 봤어요.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 저희 프린슨 리뷰 컨설팅의 에세이스트, 메인 에세이스트를 제가 다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브랜딩은 제가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레벨 테스트 한국 애들 레벨 테스트에 요 세 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쁜 의미까지는 아닌데 좋은 의미로 말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형이에요. 첫 번째 형태는요. 레벨 테스트 하버드 캠프를 앞두고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200자, 250자 글을 한번 써보게 하니까 첫 번째로 많이 나온 형태가 주니어 토플형이에요.
5단 논리 정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인트로에 말하면 뭐 쓰고, first 한다면 뭐 쓰고, second 한다면 뭐 쓰고, third 한다면 뭐 쓰고, 그다음에 in conclusion 꼭 붙여서 뭐 쓰는. 그러니까 토플 라이팅에서 그러니까 주니어 토플이든 어른들 토플이든 토플 라이팅에서 쓰면은 만점이 나올 법한 글이에요. 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글이 무르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버드 캠프 레벨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학생들은 5학년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이지 아직 하이스쿨도 아니고 뭐 칼리지 스튜던트도 아니고 글을 정말 끝까지 배운 아이들이 아닌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글을 배우게 되면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 기본으로 5단 정리법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한 예시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순신 관련된 글을 쓴다고 칠게요.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서. 근데 이순신 장군님이 글에 대해 쓸 때 혹은 전기를 읽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화살이든 총이든 맞아서 노량해전에서 돌아가신 얘기가 먼저 나오고 충남 아산에서 이순신은 태어나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뭐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 이렇게 논리 정돈법을 딱딱딱 해가면서 타임라인에 맞춰서만 말을 하게 되면 그 글이 재미없어집니다. 물론 5학년부터 8학년 학생들이 벌써부터 재밌는 글을 쓰면 안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주니어 토플에만 머물러 있는 글을 참 많이 봤고요. 두 번째 형태는 겉멋 글쓰기 형태예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막 글을 시작해요. 이런 거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명언으로 시작해요. 이 겉멋 글쓰기 형태는 우선 대학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MIT 대학 어드미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아니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린 커먼 코어 글쓰기 그 내용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안 찾아봐서 제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메타포라든가 뭐 비유라든가 아니면 뭐 명언으로 시작하고 뭐 질문으로 이렇게 겉멋들여서 글쓰기 하는 거를 자, 저는 미국 교육 전문가니까 미국에 빗대어 말씀드릴게요. 미국 대학이든 영어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저희 직원분들 중에도 이 초등학생 자녀를 훈육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뭐 대치동에 있는 어디 뭐 또 뭐 빅4 뭐 이런 학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뭔가 이제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런 형태의 글을 많이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KISS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Keep it simple and straightforward. KISS.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하는 글쓰기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글쓰기 작가들이 해밍웨이라든가 아니면 말콤 X라고 계세요. 그 미국 내에서 그 흑인 인권 운동 하셨던 분인데 이분들의 글을 찾아보면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어려운 단어도 안 쓰고요. 어려운 단어 떠나서 긴 단어를 안 써요. 조금이라도 길어지면은 이게 음절이라지 음절이 4개 이상 되는 그 단어를 잘 안 씁니다. MIT 어드미션 오피스에는 아예 그런 글을 쓰지 말아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멋 글쓰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보였고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는데 뭐냐면 스트럭처리스형. 그러니까 글의 플로우와 컨텐츠는 좋아요. 이 플로우랑 컨텐츠가 차이가 뭐냐면요. 플로우는 뭐 좀 문법이 좀 무너졌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안 적혀 있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 글들 있죠. 그러니까 전달력이 이 딜리버리가 우수한 형을 저는 플로우가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좋은데 컨텐츠 엉망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질문에 뭐 물었는데 글 자체는 잘 읽히고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아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잖아. 이런 뭐 컨텐츠가 안 좋은 경우죠. 근데 이 세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 플로우 자체도 괜찮고 컨텐츠도 좋아요. 근데 스트럭처가 무너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럭처라는 게 한국말 구조니까 이게 문장의 구조가 있고 글의 구조가 있거든요. 물론 이거 주니어 토플형이면 좀 해결이 되는 것 좀 있지만 결국 문장의 구조는 문법이에요. 우리가 막 한국에서 뭐 오형식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하더라고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재미없게 안 배운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님들이랑 제가 이제 기회가 돼서 레벨 테스트 보고 통화해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정도로 넘어가면요. MLA 포맷이나 ATA 포맷이라는 게 있는데 특정 포맷에 맞춰서 글을 꼭 써야 돼요. 여기 IB 학교를 보내시고 있거나 보내실 계획에 있는 어머니들도 계시죠? 아니 미국의 아주 탑보딩을 노리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데서는 이런 스트럭처에 맞춰서 글 쓰는 게
더 빡빡해집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더 좀 세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글을 안 쓰면, 아예 그레이딩도 안 해요. MLA 폼에서 맞춰서 글을 안 쓰면은, 점수를 굉장히 많이 뺏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로우를 잡고 컨텐츠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인데. 자, 그럼 커먼코어 한 번씩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잡고 들어갈게요. 이 커먼코어가 뭐냐면, 미국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2014년 정도에 그 데이비 콜먼이라고 하는 현재 칼리지 보드, 우리가 알고 있는 SAT를 만드는 회사 칼리지 보드 CEO세요. 그분과 함께 교육 정책을 좀 바꿉니다. 우리나라 보면 뭐 7차 교육과정, 뭐 8차 교육과정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죠? 미국에 그때 좀 대변혁이 있었어요. 교육에. 한마디로 하자면 그러니까 핀란드 교육을 차용한 거예요. 핀란드 교육, 뭐 이것도 얘기가 너무 기니까 어쨌든 커먼 코어에 명시되어 있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글쓰기의 스타일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는 하버드 캠프를 통해서 제가 한국 아이들의 글쓰기 스타일이죠. 그 미국에서 커먼코어에 명시해 있는 각 학교별로, 각 레벨별로의 리퀘어먼트들 한번 잡아드리자면 초등학교는 커뮤니케이션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의도가 전달이 되면 돼요. 내가 지금 뭐 배가 고프다, I am hungry, 뭐 이런 뭐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 표현이 잘 된 거죠. 중학교 때부터 글쓰기가 좀 진지해집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6, 7, 8학년이 주니어 하이 혹은 미들 스쿨이죠. 이때는 뉴스페이퍼 레벨을 요구합니다. 우리 뉴스페이퍼가 뭐예요? 내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내가 보고 들은 거를 사실 그대로 나의 약간의 스탠스가 담기긴 하죠. 뭐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특정 사건을 두고 조선일보가 쓴 글과 중앙일보가 쓴 글과 한겨레 신문이 쓴 글은 좀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도 사실관계를 비틀진 않습니다. 내 의견이 약간은 스탠스가 담길 수 있어도 나의 의견이 강하게 담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이런 저널리즘이나 좀 더 좀 고급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informative writing이 되면 돼요. 자, 근데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하이스쿨이 되면서부터는 이게 매거진인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내 의견이 담겨야 돼요. 내 의견이. 자, 우리 그 월드 히스토리나 어메리칸 히스토리를 고등학교 때 많이 듣죠. 근데 그 중학교 때도 듣잖아요. 그죠? 그럼 중학교 때 A를 받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A가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겁니다. 중학교 때 히스토리 배웠다고 고등학교 때 갑자기 무슨 역사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게 갑자기 고등학교 때는 침공 안 했는데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역사 왜곡도 아니고. 근데 왜 중학교 때 A 받다가 고등학교에서 B 받냐면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한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칠게요. 그거를 학교 내에서 착실히 배웠어요. 근데 그 이유를 5가지를 잘 쓰면요. 중학교 때 A를 받는데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하면요. 특히 AP 월드 히스토리 때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A를 주면 안 됩니다. B를 줘야 됩니다. 왜? 내 의견이 담겨야 돼요. 5가지를 다 쓴 다음에 5가지 이유가 있지만 6번째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 아니면 내가 보니까 2번째는 제대로 된 이유가 아니더라라는 내 의견이 담겨야 됩니다. 우리 왜 조선일보에서 쓴 어떤 특정 기사와 월간 조선에서 쓴 기사는 굉장히 다르죠. 월간 조선 뭐 유명한 조갑재 뭐 그 에디터분 계시잖아요. 그 편집장님. 그분이 어떤 특정 사건을 보고 쓴 글은 그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담기죠. 이게 고등학교 레벨의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인포메이티브 라이팅이 된 아이들이 거기를 단단한 그 인포메이티브 라이팅 위에 내 의견이 담겨야 돼요. 자, 뭐 대학이야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대학은 리서치 페이퍼죠. 뭐냐면 자, 내 의견이 담기는 것도 좋지만 내 의견도 굉장히 강한 어떤 특정 뭐 논문이 됐건 어떤 뭐 이론이 됐건 이게 백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얘기는 오늘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고등학교 레벨과 중학교 레벨 때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커먼 코어에 맞춰서 글쓰기가 가능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희도 수업을 준비할 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 글이라는 게 여기 혹시 어머니도 아버님도 글 써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정말 긴 글이요. 뭐 책을 한번 내셨거나 하면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뭐 블로그에 글을 올리시거나 뭐 브런치라든가 이런데 글 기고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아니면 워낙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 사회적인 명성이 높은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뭐 교수님도 계실 수도 있고요. 이 글이라는 건요, 자기의 주관적인 어떤 고집이 굉장히 많이 담깁니다. 우리 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 라이팅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요,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특정 그 어떤 그 방향성으로 이게 자꾸 틀어져요.
그럼 저희가 좀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커먼 코어에 있는 이 논증적 글쓰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단단한 기초가 밑에 이제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땅을 고르지 단단하게 이렇게 다져져서 그 위에 기둥도 세우고 멋있는 뭐 이렇게 조명도 달고 하거든요. 잘 보시면 이 정반합, 해겔의 논증법이라고 있죠. 정, 나 반한다, 그다음 합친다.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이 커먼 코어의 가장 첫 번째 클레임, 내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단을 쓸 때 어떤 주장을 먼저 두 가지식으로 박아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좀 좀 이렇게 에비던스라든가 이런 거 붙이는 게 글의 가장 큰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또 약간 좀 글에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은 앞에 조금 후크 붙이고 중간에 또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말하는 중괄식을 쓰기도 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은 정확하게 클레임을 쳐야 돼요. 그 다음 카운터 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내 의견을 말했지만 다른 쪽도 봐줘야 돼요. 정을 했으면 이제 반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담배가 몸에 안 좋다라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느 또 특정 논문이나 특정 과학자들은 담배가 주는 해악보다 담배를 피움으로써 내려가는 우리 혈압이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스 레벨 때문에 오히려 좋다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글로벌 워밍, 이 온실효과, 이게 인간이라든가 소를 키우면서 배출되는 메테인 가스라든가 어쨌든 이 CO2와 CH4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는 말도 많지만 사실 그에 반하는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그냥 지구의 역사상 그냥 어느 순간엔 온도가 높아졌다 내려갔다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논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글을 쓴다 했을 땐 결국은 나의 의견을 전하잖아요. 특히 argumentative writing은 이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처음에 배울 때 커먼 코어적인 글을 쓸 때는 클레임을 해보고 카운터 클레임도 자기 안에서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레임이든 카운터 클레임이든 에비던스를 갖춰야겠죠. 제가 그냥 우리 교육 관련된 거지만 스탠포드 교육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주당 1시간의 집중적인 과제가 3시간의 그냥 의미 없는 반복적인 과제보다 학생들의 개념 이해도를 18% 더 향상시켰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뭔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숫자가 나왔고 18%. 그 다음에 스탠포드 교육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이라는 에비던스가 붙여지니까 훨씬 더 강하게 주장이든 카운터 클레임이 되는 반대되는 관점이든 전해지는 게 확실히 힘이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맞는 스트럭처에 갖춰야 됩니다. 정을 했으면 반을 해야 되고 이제 합쳐야죠. 딱 맞는 스트럭처에 맞춰서요. 미국은 보통 MLA 포맷이라는 걸 씁니다. 별거 아니에요. 배우다 보면 그냥 글쓰기에 그냥 비슷한 내용이 다 글쓰기 하면 거기서 거긴데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라이팅 선생님이 3분 계시거든요. 중학교 레벨 라이팅 가르치시는. 한 분은 저희가 사실 이분은 고등학교 레벨이 처음엔 더 맞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전럭이라든가 이렇게 되게 수준 높은 대회들까지 지도해본 경험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소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틀에 잘 맞춰 쓸 수 있는지 굉장히 강하세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콜게이트라고 하는 미국 내에서 글쓰기 굉장히 강조하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나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과 반, 합보다는 이 정과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겠죠? 세 번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국적인 그 수업을 해보신 분이에요. 소위 우리 대치동 교육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배울 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분들 자체 내에서 어떻게 보면 정반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커먼 코어의 농증적인 글쓰기, 결국 argumentative, 나의 아이디어를 남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그분과 토론할 수 있는 디베이터블한 글이 나와야지 좋은 글이거든요. 나는 절대 선이니까 넌 내 말 들어. 글에 대한 고집이 담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좋은 글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글은요. 의논, 토론화가 가능한 글이어야 돼요. 디베이터블한 글이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조금 더 한번 실천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먼 코어에 맞춰서 글을 프린스 리뷰에서건 아니면 또 잘 갖춰진 곳에 배운다는 건 무슨 의미냐? 첫 번째는 서론과 본론의 결론의 구조가 명확하고 각 단락의 주제와 일관되게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구조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장과 근거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 시도해야 돼요. 제가 이거 이번에 하버드 캠프 하면서 저희 2주밖에 안 하는 캠프지만 인포메이티브 라이팅, 저널리즘, 아카데미 라이팅,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아규멘테이티브 라이팅 다 터치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학생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궁극의 라이팅인 어드미션 그 애플리케이션, 미국 대학 원서에 쓰는 글쓰기까지도 살짝은 터치하라고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능력만 갖추고 있다면요. 제대로 할 수 있다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만 아이들이 자기에게 맞는 글쓰기를 또 찾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크리에이티브 라이팅 가능한 친구들은요. 딱딱한 아카데미 라이팅을 평생 계속 멀리만 하다가는 접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뭐 과학 같은 거에서 잘 못하고 하잖아요. 결국 글쓰기를 하는 과정은 결국 공부랑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야말로 능력이 안 하죠. 팡팡팡팡 떨어져요. 저희 에세이스트들, 저 원서 에세이스트들도요. 원서 시즌 딱 한 1월 초쯤에 끝나고 나면은 원서 에세이 같은 글은 사실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러고 이제 한 8월쯤부터 다시 이제 제가 원서 에세이 하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니네들 거의 6개월 쉬었다. 니네들 능력 많이 날라갔다. 제발 그 우리 애들 갖고 몸 풀면 안 되니까 예전에 썼던 걸 한 번 더 하다못해 뭐 다시 한번 쓰시든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몸 풀고 오셔라. 우리 프로지 않냐. 와가지고 몸 풀다가는 진짜 니네들 나한테 죽는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SAT 같은 이런 시험 프랩은요. 1년 내내 준비하다가는 질립니다. 하지만 글쓰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글쓰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리시테이션이에요. 미국에서 주류로 살기 위해서는 말이 돼야 돼요. 말. 근데 우리가 왜 뭐 누구 뭐 말을 잘한다 이런 표현할 때 말을 뭐 재밌게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말을 재밌게 하든 웃기게 하든 이런 게 아니고요. 내 그냥 의견을 그냥 쓰면 글이고 뱉어내면 말인 것처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고가에 팔린다는 스킬, MBA에서 가장 비싼 수업은 대부분 퍼블릭 스피킹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이렇게 많은 이제 대중을 상대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그 능력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디베이터바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아니세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시면 그게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뭐 정치적으로 맞고 안 맞고 그건 제 영역이 아니니까 쉬운 단어를 쓰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맞춰서 말을 하세요. 우리나라에서 퍼블릭 스피킹을 제일 잘하는 분, 뭐, 디베이터바라 했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조금 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전 예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에 맞춰서 말을 바꾸세요. 그리고 이분 혹시 영어로 그 연설한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왜, 전두환 시절에 뭐 미국에 뭐 망명 잠깐 가시고 뭐 그 시절이었나 봐요. 그때 제가 보니까 발음이 좋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신 게 아니니까. 단어도 간단해요. 하지만 전달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자신감의 문제라고다 말하면 쟤는 뭐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했니 어쨌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만약에 12학년 학생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하지만 주니어 하이트 이거 잡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저희 학원에 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이죠. 저희 학원이 인생 처음 학원 아니죠. 근데 제가 얘기해요. 마지막 학원이 돼야 된다. 저는 입시 컨설팅 이전에 그 IT나 금융 컨설팅을 제가 잠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장님이 저희가 항상 하는 말씀이 철호 씨, 컨설팅을 받는 그 뭐 회사든 사람이 다시는 컨설팅을 안 받게 해야 돼.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사실 그 오래 다니지 않았거든요. 너무 막 일도 너무 안 맞고 해가지고 관뒀는데 그때도 그 말은 제가 새겼어요. 저는 이 교육 컨설팅이 너무너무 적성에 잘 맞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찾아오시면은 제가 항상 살피는 게 이거예요. 이 어머님, 제 항상 첫 질문이 이거잖아요. 어머님, 가장 큰 고민이나 궁금하신 거 알려주세요. 제가 거기서부터 도와드릴게요. 제가 오시는 분께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 저기서도 저랑 상담하신 분들 좀 계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야 이만큼 알죠. 저야 뭐 하버드 뭐 크라이테리아가 뭐니 뭐 하다못해 뭐 어떻게 준비하는지 잘 알죠. 하지만 제 여기 오피스거든요. 그리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여기 앉아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궁금하신 게 대학에 어떻게 가냐도 있지만 머릿속에 이 아드님이든 따님이든 가득 차 계시잖아요. 뭔가 궁금하고 뭔가 고민이 있고 뭔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 항상 챙기는 게, 아, 이분은 뭘 필요로 하실까? 또 어떻게 좀 너무 또 쉬운 내용만 얘기 드리면은 이분이 또 상담 뭐 많이 하시고 혼자 많이 찾아오신 분들은 좀 따분하겠죠. 반대로 기초적인 것부터 도와드려야 되는 분인데 제가 막 나는 많이 하고 나는 전문가니까 그냥 때려 받겠다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한다는 건요, 그 대상에 맞춰서 또 정확한 내용을 정확한 뭐 어느 정도 정확할 수 있는 발음과 또 플로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길게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글쓰기만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디스커션, 디베이트 이 부분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뭐 이과는 말 안 합니까? 이과는 뭐 발표 안 해요. 저도 미국에서 공대를 나왔지만 실험하거나 실험 보고서 쓰면 꼭 2주에 한 번이나 3주에 한 번은 발표합니다. 거기서 이제 뭐 정말 이 발표, 퍼블릭 스피킹을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뒤에 숨는 미국인도 많이 봤어요, 저는. 저는 그때부터 발표를 제가 보통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주류로 살기 위해서는 주니어 하이 때는 말하기 수업도 하셔야 한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 슬라이드가 아까 잠깐 보였지만, 이 AI 시대의 글쓰기는요, 말하기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카고 대학과 브라운 대학의 어드미션 그 페이지에 제가 캡처 화면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비디오 프로파일이라는 걸 받아요. 브라운 대학 혹시 잘 아시는 분들 계세요? 브라운 대학은 창의적인 애들이 간다라고 보통 그냥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다른 애들도 잘 가는데 많이 얘기하세요. 시카고 대학은요,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학구적인 아이들이 갑니다. 학구적이란 게 뭐냐? 말이랑 글이 되는 애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자, AI 시대에 이 아이가 말이 되는지 글이 되는지 불과 5년 전만 해도 원서 에세이로 파악했어요. 원서 에세이로. 근데 원서 에세이 지금 GPT 시대고 뭐 GPT만 있습니까? 퍼플렉스티, 클라우드, 뭐 제미나이, 뭐 이번 어제 보니까 한국에도 무슨 뭐 AI 국가대표 뭐 5개 업체 선정하고.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게 예쁘게 쓰는 글솜씨라는 게 사실은 주니어 하이 때부터 밟아오긴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AI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특히 생성형 이 LLM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미국 내에서도 고민이 시작되는데 고민을 지금 어떻게 풀고 앉아 있냐? 그러니까 말하기가 더 중요해진 건데 다이얼로그 포트폴리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2025년 5월부터요. 얼마 안 됐죠? 스쿨하우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엔 어떻게 디베이트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를 이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특정 주제를 클릭해가지고 뭐 대화할 수 있거든요. 디베이트 할 수 있거든요. 전 세계 누구랑도 매칭이 돼서 또 심판이 한 명 있고 이것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디베이트 클럽만큼 다이얼로그 클럽이 일반화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처음에 이게 칸 아카데미를 만들었던 살만 칸이 만들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이 6개 대학들, 이 6개 대학이 소위 듣보잡 대학들 아니죠. 시카고, 콜롬비아, 존스 홉킨스, 특히 노스웨스턴. 왜냐하면 시카고 대학과 존스 홉킨스와 노스웨스턴이 미국에서 가장 학구적인 학생들을 뽑는 대학입니다. 오케이? 이런 대학들은 이제 글쓰기만으로는 물론 AI를 안 썼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대부분 AI 안 썼다는 거 사인도 어디 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특히 지금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아이들이 제대로 기초를 닦지 않으면요. 왜? 나 지금 기초 닦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 글보다는 AI가 그냥 단 3초 만에 만들어준 글이 훨씬 낫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지금 저희 고등학교 아이들 11, 12학년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AI로 잘 써가지고 도움을 받지 그냥 글을 확 써는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왜? 지금은 6개 대학이지만 이거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훨씬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 다이얼로그 포트폴리오를 글과 동시에 같이 받을 거예요. 그럼 그 글과 말의 레벨을 살피겠죠. 무언가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는 거는 이제 의심이 시작될 거고 그 다음에 의심도 의심인데 그 학생의 능력치는 분명히 폄하될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할까요? 우리 학생들 6학년, 7학년, 8학년 때는요, 기초를 다지시고 진로 탐색가지고 심화하시면서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글쓰기와 말하기였어요. 글만 잘 쓴다고 말만 잘한다고 고등학교 가서 성공하고 뭐 대학교 잘 가는 거 아니겠죠? 여기 지금 써드린 대로 6학년 때는 학습 습관과 시간 관리 기술도 개발하고 독사량도 늘리고 7학년 때부터는 진로도 탐색하고 근데 coming to the 8th grade 이제 APIB도 이제 고등학교 가면 들을 거니까 준비하고 장기적인 활동, 요 활동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엑스트라 커리큘러들이 슬슬 시작해야 될 시기 맞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것들을 준비하면서 이 말하기와 글쓰기를 키워나가야겠죠? 그런 시기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학생들의 최선과 실패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경험이 필요해요. 얼마 전에 어떤 그냥 인스타그램이었나 이제 소위 이제 짤이라고 하죠. 거기 보니까 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면 뭐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이런 얘기만 하는데 아닙니다.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뤄낸 거,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경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지 솔직히 오늘 웨비나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에요. 글쓰기도 한번 망해봐야 돼요. 말도 퍼블릭 스피킹도 한번 해보고 뭔가 이번 웃음거리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강하게 이 힘듦을 겪어봐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어쨌든 현재 6, 7, 8학년 아이들은 요 코로나 바이러스, LLM의 보편화, 의대 광풍을 온몸으로 겪은 아이들이죠. 저처럼 어른이 돼서 요걸 겪은 게 아니죠. 코로나 때 가장 중요한 언어 발달 시기를 놓쳤거나 아니면은 챗 GPT로 대명사로 말할 수 있는 LLM의 보편화로 너무 쉽게 양질의 글을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의대 광풍 속에서 너무 이런 식의 줄 세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기가 쓰는 오늘은 글이니까 글과 말로 갖고 우선 할게요. 자기가 쓰는 글이라든가 자기가 뱉어낼 수 있는 말에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번 뱉어내보고 한번 써봐서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머님들도 자꾸 아이를 뒤로 숨기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봐요. 우리 아이가 준비가 돼서 그 학원을 가겠대요. 아니 물론 뭔지 알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소중하니까. 근데 이 힘듦 없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MIT에 꼭 들어가는 그 원서 에세이의 글 주제인데,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을 써야 돼요. 실패한 경험을. 이건 너무 높게 사요. 왜냐면 한번 넘어진 애들이 결국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혹은 중학교에서 넘어졌다 일어난 아이들이 그냥 대학교 가면 100% 넘어집니다. 제가 화학공학과 나왔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도 나름 크고 좀 잘 나가는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화학이랑 수학은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근데 저 화학공학과 가고 정말 많이 무너졌습니다. 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워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방대한 양의 숙제 사람이 어떻게 하지? 근데 지금처럼 뭐 구글이 보편화됐겠어요, 제 때. 아니면 챗 GPT 말할 것도 없고,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교과서 까는 거예요, 막. 근데 그때 무너지고 교수님한테 까이고 뭐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써놨더니 완전 다른 거 해버렸고 이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타서 고생하시면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이 알아요. 제가 약간 건방진 제 인생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도 나름 뭐 유학생이고 막 이러니까 나도 고생을 해봐야 돼. 막 남자들 그런 허세 한 번씩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저희 동네 이마트 있어요. 분당 쪽 사는데 거기 이마트에 창고 알바를 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허세입니다. 나도 이런 고생을 해봐야 돼. 예, 고생했어요. 근데 알아요. 난 이 고생이 곧 끝날 것이고 나는 미국 유학생 이 라이프로 돌아갈 거라는 것을. 그래서 일부러 무슨 해병대 캠프를 넣는다든가 일부러 어디 고생을 시킨다든가 이건 안 통합니다. 근데 제된 글을 처음부터 정말 블랭크에서 만들어낸 과정, 그걸 어디서 퍼블릭 스피킹을 하는 과정 내에서는 우리 아이들은 100% 무너집니다. 그냥 대학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했던 글과 말을 어디에 내놨더니 반대하네? 이거 아니라 그러네? 이러면 안 되죠. 토론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토론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뭐 총칼 들면 안 되죠. 토론하고 또 받아들이는 과정 내에서 내가 발전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슬라이드에 떠 있는 내용 있죠. 이게 이게 대학 이름 까먹었는데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데 올해 처음 나온 프롬프트예요. 이거 제가 저번 주 토요일 날 그 12학년, 11학년들 상대로 웨비나 할 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뭐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DEI라는 미국 내에서 큰 가치를 지금 훼손하고 있다 대학들은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라면 어떻게 대처하겠니를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혼 안 나게 좀 바꿔 쓴 프롬프트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도 오늘 웨비나 자료에 꼭 넣어야겠다. 왜냐면 이 중학생 아이들 우리 뭐 소위 뭐 중2병이라고 하죠. 뭐 중2병 있는 애들 별로 없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학원에 지금 하버드 캠프 듣고 있는 아이들 보니까. 근데 뭔가 이 자기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냈을 때 반대되는 거 왔을 때 좀 많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글이든 말이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글이 이게 심한데 고집이 당긴다니까요. 근데 그 고집이든 말에 당기는 고집이 이게 디베이트가 가능해야 돼요. 이게 가능해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더 발전합니다. 전 이걸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게 뭐든지요.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하다못해 뭐 아까 잠깐 예로 들었던 담배는 몸에 안 좋다도 반대 의견이 있거든요. 예전에 제 고등학교 때 이 디베이트 벨도 사실 기억나는데 엘 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예전에 나름 대통령 후보까지 가셨던 분이 알 고어라고. 엘 고어 이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붙어서 저기 뭐 디베이트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CNN인지 그거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알 고어는 지금처럼 석탄 태우고 석유 태웠다가는 지구는 멸망할 것이다 내용이에요. 근데 다른 쪽에 나온 사람은 뭐냐면 약간 좀 쿨해 보이는 좀 멋있어 보이긴 했는데 그 사람 외모나 이런 게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아니다. 지금 기껏 해봤자 지구가 얼마나 큰데 우리 잠깐 그냥 겉에 스크래치만 해가지고 석탄 캐갖고 태우는 거고 애트모스피어도 엄청 크다. 그리고 지구가 그렇게 약하지 않다. 글로벌 워밍도 다 헛소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보면서 처음에는 저 반대 의견하는 사람 저 사람은 뭐 돈 받고 하나 뭐 저거 힘들어서 어떡하냐 했더니 듣고 보면 듣고 볼수록 그 사람도 말이 돼요. 그래 알고도 절대적으로 매너를 지키면서 디베이트 합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다가왔던 이 디베이트라는 어떤 이 아젠다의 미국 내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저도 대학에 가고 하면서 수많은 스피치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글도 쓰면서 그때 기억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 경험치를 꼭 선물해주고 싶어요. 글이든 말이든 디베이트 가능하면서 또 다른 사람 의견도 들으면서 나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는 거.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이라고 봅니다. 근데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또 약간의 실패의 경험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요거 좀 너무너무 강조드리고 싶고요. 계속 다음 거 보여드리자면 어쨌든 이 실패 경험이라는 게 말과 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꼭 해야 되고 고등학교 때 해야 되는 관심사 기반으로 지속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핵심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죠. 보통 뭐 시간 관리나 뭐 비판적인 어떤 뭐 아까 말한 디베이트 같은 거 거기도 일어날 거고 그 다음 또 전략적으로 과목 선택한다는 결국 어려운 과목 듣는다는 소리인데 우리 학생들 왜 그런 애들이 있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께 그랬어요. 우리 어드바이저한테. 내가 AP 히스토리 들을 바에는 AP 과학 더 없냐? 내가 2개 더 들을게. 나 AP 히스토리 너무 싫다. 그래서 솔직히 안 들었어요. 우리 어드바이저가 제 의견 들어줬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어머니 AP 월드 히스토리는 중학교 월드 히스토리 이렇게 다르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내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거 안에서 결국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건데 여기서도 아이들은 약간의 실패 경험도 겪어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해서 실패하면 남는 거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 무너졌을 때 저희 같은 어른들이 봤어요. 특히 저처럼 제가 아무리 뭐 이거 사업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교육자거든요. 사교육이지만 사교육자도 교육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교육자들에게는 사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아이들이 열심히 했을 때 한번 무너졌을 때 저희는
사실 너무 예뻐요. 이런 경험치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성공한다 보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프린스턴 리뷰에서 어떻게 도움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사실 제가 믿고 있는 내용, 또 저희 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고, 또 저희 실제 수업하고 있는 이 미들스쿨 레벨에서 2명의 수학 선생님과 3명의 영어 선생님은 충분히 공감하고 커리큘럼에 담고 있고, 하다못해 저희가 하버드 캠프 하면서 쓰는 커리큘럼에 이게 다 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결국은 공부 반, 공부 아닌 거 반이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게. 공부적인 부분에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글쓰기, 또 말하기가 동반된 글쓰기, 그다음 나중에 잠깐 설명드린 이 수학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수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저희 좋은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습니다. 프린스턴 리뷰란 이름값만으로도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모일 건데 저희는 학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컨설팅적인 부분이잖아요. 잠시만요. 지금 노트북에 배터리가 약간 좀 닳아가서 잠깐 전원 코드 좀 꽂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컨설팅이란 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일관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거, 그리고 엣지를 강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 활동적인 부분에서는요, 물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악기도 잘하고 미술 잘하고 다 좋은데 장점이 극대화돼서 잘 되지 단점을 메꿔서 나중에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엣지를 강화해야 된다. 프린스턴 리뷰, 프린스턴 대학교 합격한 친구가 AMC 8을 참가해가지고 그게 점점점 모여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AMC 8을 준비하는 수업이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스케줄 안내 드릴게요. 미국 내 수학 경시대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AMC 8은. 저 밑에 뭐 올림피아드까지 있죠. 이 올림피아드는 미국 수학 경시대 보니까 미국 시민권이 아니면은 참가할 수 없죠. U3호라고 하는 USAMO부터는 미국 시민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AIME 시험을 AIME 시험이라고 하는데 AMC가 통과한 아이들은 AIME로 갑니다. 그러니까 상위 한 5% 이내 학생들이 AIME까지 가는데 MIT 대학, 라이스 대학, 칼텍 대학들은요. 이 수학 경시대회나 과학 경시대 어디까지 했는지를 원서에 꼭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학생들 뽑겠다 이거죠. 근데 AMC 8은 전략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업이에요. AMC 8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수업 안내 한번 드리자면은 저희 8월 30일이 달력 보시면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8월 30일이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여름 내내 지속됐던 하버드 크림스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이 토요일 7회, 7주 동안 10시부터 1시까지 진행됩니다. 하버드 크림스 글쓰기 수업을요. 저희 프린스턴 리뷰 대표 강사와 함께 진행되고 한마디로 좀 더 노골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노골적으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가 수업합니다. 그리고 AMC 8 수학 수업 있습니다. 이거는 매주 토요일 동일하게 7주 동안 2시부터 5시까지. 이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문의 주세요. 저희가 그럼 그룹으로 묶어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안내드리는 하버드 크림스 아카데미 라이팅과 AMC 8 수학 수업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수업은 다 온라인 수업 기준입니다. 그리고 겨울이라 적어놨지만 사실 가을부터겠죠. 정규 클래스 항상 있고요. 하버드 캠프 있고요. 러닝보드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온라인과의 플랫폼이 따로 저희가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리가 더 잘 되겠죠. 그냥 뭐 아무거나 줌으로 하는 수업은 말 그대로 아무나 하는 거잖아요. 프린스턴 리뷰는 아무나 하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딩 컨설팅이나 적어놨는데 이거 외에도 아까 전략적인 부분에서 비용을 훨씬 더 다운시켜서 전략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과 또 미국 내 탑보딩을 준비할 수 있는 보딩 컨설팅이 있으니까 이것도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저희는 이 하버드 크림스 아카데미 라이팅 수업과 여러 가지 수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라버스에 나와 있는 수업 하나 보여드리자면 인공지능, AI 개발을 찬성하는 이유와 또 인공지능 개발 찬성하는 유명한 학자들, 뭐 이판디에리라든가 뭐 덱슬러라든가 또 인공지능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와 가진스키, 저반 그리고 뭐 이거에 가장 요즘 화두는 일론 머스크긴 한데 디베이트하고 이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엑스트라 커리큘러 얘기도 좀 드려야겠죠? 약간 엑스트라 커리큘러 얘기를 이렇게 얘기 안 했지 싶겠지만, 왜냐면 저는 중학교 때는 과도한 엑스트라 커리큘러 하지 말아주입니다. 왜냐? 대학들이나 아니면 탑 보딩 학교나 아이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중학생은 논문 쓰지 않습니다. 중학생은 그냥 랩 리포트 정도를 씁니다. 중학생이 논문 쓸 정도면요, 얘는 나중에 노벨상 타야 됩니다. 대학 가기 전에, 그죠? 그래서 과도한 엑스트라 커리큘러로 오해 사지 마세요, 오히려. 그럼 과도하지 않은 엑스트라 커리큘러 하나 제가 제안 드려볼까요? 제가 또 갖고 있는 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펜싱 연맹 부회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싱 협회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름으로 펜싱 대회도 3월 달에는 진행했었고요. 요거와 좀 연계되는 건데, 대한 펜싱 협회에서 이 시합들을 여는 도시들을 제가 가만 보니까 강원도 양구, 충북 저기 어디더라? 저 안동이었나 거기? 그다음에 나중에 전남 강진인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제가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하나의 부산 서구에서 하버드 캠프 진행하면서 저희 아이들 인구 소멸 지역에 이런 좋은 교육 프로그램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이벤트 기획을 하든가 같이, 아니면 경제 활성화 같은 거를 중학교 레벨에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학생들이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커런트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현재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제가 미국에 9월이면 항상 미국에 있거든요. 그 컨퍼런스 참가 때문에. 그럼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학령 인구가 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인데, 이런 커런트한 이슈를 저와 함께, 펜싱하는 친구도 많죠. 대한 펜싱협회 이사, 제 부회장 그 자격으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할 수 있다면 요거야말로 학생들의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게 중학생들이나 아니면 고등학생들도 초반에 오해 사지 않고, 집이 부자라면 엄마 아빠가 해준다, 이런 오해 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요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 문의 주시고, 특히 펜싱 좀 하시는 친구도 요즘 너무 많던데, 그래서 제가 저 펜싱 하는 사람 아니고 교육적으로 펜싱 푸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펜싱 협회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맨날 안 나오네. 저희가 참고로 저희 프린스 리뷰 와본 적 계신가요? 저희가 이 건물의 3층 여기가 160평 되는데 좀 좁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옥을 좀 구해서 올해 9월 1일에는 저희 이전을 합니다. 근데 프린스 리뷰 현재 자리에서 걸어서 정말 1분도 안 걸려요. 저도 지금 인테리어 때문에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40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전경도 제가 그려놓은 건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한 건물을 저희가 다 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고요. 압구정에 오시면 프린스홀을 꼭 찾아주시고요. 거기 너무 먼데 우리 많이가 1년에 한 번 가는데 괜찮습니다. 뭐 제주도든 아니면 지방 어디든 아니면 전 세계 어디든 러닝보드라고 하는 저희 LMS, 이거 LMS라는데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외든 저희 인강도 있어요. 인강이든 우리 학생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조금 나이 어린 학생들을 위한 웨비나였어요. 특히 글쓰기나 또 말하기, 또 실패 경험을 좀 듣고 싶은 제 솔직히 좀 소망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위한 웨비나였습니다.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웨비나 링크 보내드렸던 이메일이나 아니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저희 프린스 리뷰에 문의 주셔도 좋고요. 저희 8월 30일부터 진행되는 수업이나 아니면은 그냥 전반적인 전략적인 부분, 아니면은 뭐 수업은 참가하기 힘들지만 다른 형태로 뭐 그룹 수업이나 과외로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의 어떤 책을 앞으로 읽혀야 될까, 이건 저한테 너무 쉬운 질문이라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뭐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도 좋고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프린스 리뷰를 우리 학생, 귀하신 우리 아드님, 따님의 이 초기 대입 준비 과정, 최초의 미들 스쿨 때부터 주니어 하이 때부터 전략적으로 잘 이끌고 잘 수업 배치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3, 4년 뒤에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재밌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말 이 최상위권 대학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한 1시간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 모르겠고요. 뭐 채팅창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사실 채팅창 잘 안 남기세요. 따로 이렇게 항상 보내주세요.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PGA 프로그램, 나이로 치자면은 5학년부터 라이징 기준으로 9학년 학생들까지 필요한 것들, 또 저희 프린스턴 리뷰가 어떻게 오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고요. 지금까지 프린스턴 리뷰 아시아 총괄 원장, ST 플리머스 대표, 우리나라 펜싱협회 부회장으로 있는 강철호였습니다. 본원에서 혹은 유선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